화재로 소실됐던 여수 수산시장이 오늘 재개장했습니다. 전국에서 답지한 성금과 보험금으로 현대화 시설을 갖췄습니다. 광주 전남 관광의 한계는 만족도는 높지만 소비를 유발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대부분 숙박형이 아닌 당일치기 여행이기 때문입니다. 전라도 기행, 오늘은 광양 금천계곡과 화개장터를 소개합니다. 아직은 많이 알려지지 않은 청정계곡과 장터의 정겨움이 어우러진 여름철 휴가지로 적격입니다. 순천시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푸드 아트 페스티벌이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했습니다. 축제 기간 동안 37만 명이 방문해 경제 유발 효과도 컸다는 분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전남 동부권 소식입니다. 올해 초 큰 불이 나 120여 개의 점포가 사라졌던 여수 수산시장에 재개장했습니다. 화재에 취약했던 재래시장이 현대화 시설로 탈바꿈하면서 지역을 대표하는 전통 수산시장으로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지난 1월 15일 새벽 갑작스런 화재가 발생한 여수 수산시장. 화마가 휩쓸고 지나가면서 120여 개 상가가 들어서 있던 수산시장은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됐습니다. 대형 화재 이후 리모델링이 진행됐던 여수 수산시장이 6개월여 만에 재개장했습니다. 점포가 제자리로 돌아왔고 수조에는 미식가들을 막기 위한 화로도 들어오면서 영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화재 후 임시 판매장에서 생계를 이어오면서 마음고생을 했던 상인들의 얼굴에도 모처럼 활기가 넘칩니다. 6개월 동안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어요. 근데 일이 들어오니까 진짜 너무 기분 좋아요. 우리 성원해 주신 우리 모든 국민들한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리모델링으로 화재 위험에 노출됐던 수산시장은 현대화된 시설로 보강됐습니다. 시설 복구에는 각계각층에서 모은 성금 28억 8천만 원과 보험금 8억 4천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해서 구조물에 대해서 일제히 보강을 거쳐서 안전한 건축물이 되었고요. 상인들께서 보다 현대적이고 위생적인 시설에서 화마의 아픔을 털어내고 6개월여 만에 재개장한 여수 수산시장. 남도의 신선함을 대표하는 전통 수산시장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여수시가 수산시장 재개장을 계기로 전통 재래시장에 대한 안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여수수산시장 재개장에 따라 관내 13개 전통 재래시장을 대상으로 소방과 전기, 가스 안전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재래시장 안전 확보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17억 원을 들여 전통 재래시장의 시설 현대화를 상인들과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남 지역에 내려졌던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대체되는 등 연일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오후 6시를 기해 여수와 순천, 광양에 폭염경보가 내려졌으며 특히 광양과 순천의 낮 기온이 35도를 웃돌면서 역대 7월 기온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분포를 보였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낮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으로 오르고 열대야가 이어지는 곳이 많아 건강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광양시가 세풍산단 내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을 위한 부지매입 사업비 지원에 나섰습니다. 광양시는 외국인 투자 촉진법 등에 따라 최근 열린 의회 임시회에서 세풍산단 외국인 투자지역 부지 매입을 위한 사업비 49억 3,500만 원 부담 동의안을 상정했습니다. 외투 지역은 세풍산단 내 8만 2천여 제곱미터로 개발 사업비는 전체 246억 원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148억 원, 전라남도와 광양시가 49억 3,500만 원을 각각 부담할 예정입니다. 세풍산단이 외국인 투자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토지 매입비를 국가 등이 지원하고 각종 세금도 면제됩니다. 연일 계속되는 찜통더위 속에 자연 그대로의 청정수력을 간직한 광양 금천계곡이 피서객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계곡에서 더위를 식힌 뒤 가까운 화개장터를 찾으면 점차 사라지고 있는 맛과 멋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현장을 김종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광양 백운산 자락 능성이를 따라 펼쳐진 금천계곡. 광양 4대 계곡의 하나로 때묻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정취가 잘 보존돼 있습니다. 옥녀봉에서 발원한 물지기가 계곡을 따라 크고 작은 웅덩이를 이루고
자연 속 수영장을 만들었습니다. 냉기를 뿜어내는 계곡수에 몸을 담그면 아무리 찌는 듯한 더위도 저만치 물러갑니다. 금천계곡의 가장 큰 매력은 계곡물이 시원하고 깊지 않아 가족 단위 피서객들이 물놀이하기에 적합하다는 데 있습니다. 물도 많고 너무 시원하고 아빠랑 놀러와서 재밌는 것 같아요. 계곡 옆으로는 지금은 문을 닫은 초등학교를 새롭게 리모델링한 휴양소가 자리합니다. 휴양소에는 물놀이로 지친 심신을 달래줄 숙박시설이 손님 맞이에 나서고 있습니다. 금천계곡을 뒤로하고 섬진강을 잠시 끼고 돌면 영호남 화합의 상징인 남도대교와 함께 옛 전통시장의 멋이 살아있는 화개장터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엿장수의 율동과 노래에 관광객들은 신나게 몸을 맡기고 화개장터 노래로 유명한 가수 조영남 동상은 인기 사진터입니다. 화개장터에는 지리산에서 나오는 각종 야초와 인산물이 가득하고 섬진강에서 잡은 참게와 제첩 음식이 입맛을 사로잡습니다. 여기 이렇게 와보니까 옛 정서도 느껴지고 좀 볼거리도 많고 뭐 사고 싶은 것도 많고 맛있는 것도 있다니까 먹고 그러고 가려고요. 네. 본격적인 여름 피서철로 접어드는 요즘 보기에도 시원한 계곡과 옛 정취를 간직한 전통 장터가 색다른 피서지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은 여행 만족도는 높지만 정작 소비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숙박을 하며 오래 머물기보다는 당일치기 여행이 많기 때문인데요. 광주 전남 관광의 한계, 김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담양 관광을 위해 부산에서 3시간 이상 버스를 타고 온 대학생 김지영 씨. 당일치기로 여행 일정을 짤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여기는 조금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자가용으로도 1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한 곳에만 머물다가 사진 찍고 밥 맛있는 거 먹고 그냥 이렇게 돌아갈 생각입니다. 실제로 광주 전남 지역에 대한 숙박 여행 비중은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역의 관광 자원 대부분이 산과 바다, 섬 등 곳곳에 흩어져 있다 보니 한 곳에 오래 머물며 여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지역 숙박업체의 시설 경쟁력이 약한 것도 당일 여행이 많은 한 이유입니다. 2015년을 기준으로 전국 관광 숙박업의 평균 시설 투자비가 11억 원인데 반해 광주 전남의 경우 2, 3억 원에 불과한 상태입니다. 또 숙박업도 수익 창출이 이루어지면서 재투자가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그런데 지금 치중을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머무는 시간이 짧다 보니 지역에서 쓰는 돈도 많지 않습니다. 관광여행 1회 평균 지출액이 광주 전남은 10만 원 미만으로 제주의 5분의 1, 강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전국 평균에 비해서 숙박 관광여행 비중이 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숙박여행 관광 비중이 낮은 것도 이런 지출액이 적은 이유 중에 하나가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장기 일정으로 한국 방문에 나선 외국 관광객도 수도권이나 제주도로 몰리면서 전체의 1.4%만이 광주 전남을 찾고 있을 뿐입니다. 전문가들은 숙박시설이나 시내 면세점 등 쇼핑시설 확충을 통해 지역의 관광 매력도를 높이는 한편 전라도 천년기념 사업이나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한 문화관광 활성화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여수에 관광 테마단지 투자 유치가 잇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와 여수시는 여수 오션 퀸즈파크와 투자 협약을 맺고 화양면 용주리 일원 14만 8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800억 원을 투자해 오는 2020년까지 관광 테마단지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또 팬텀 주식회사는 여수시 묘도동 이순신대교 홍보관 주차장에서 해발 246m의 봉화산 정산까지 왕복 1.12km 구간에 440억 원을 투자해 모노레일과 원형 전망탑 등을 오늘 2028년 말까지 설치합니다. 원더심 활성화를 위해 개최됐던 순천 푸드 아트 페스티벌이 세계축제협회의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순천시에 따르면 순천 푸드 아트 페스티벌이 이색적인 문화공간 연출과 주민 참여 프로그램 진행 등 축제 운영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조충은 순천시장이 세계축제협회 한국지부가 선정한 올해의 축제 리더상을 수상했습니다. 지난 5월 중앙로 등 원도심 일원에서 개최된 푸드 아트 페스티벌에는 축제 기간 37만 명이 방문해 110억여 원의 경제 유발 효과를 거두는 등
도심 재생 사업의 모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멧돼지 같은 유해 야생동물들이 농가의 사계절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수렵 기간을 늘리는 등 지자체가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개체 수가 늘어 역부족입니다.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 아침 도로에 내려왔던 멧돼지가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놀라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100kg이 훨씬 넘는 크기입니다. 엄마. 지쳤어요, 이거. 지쳤다. 300여 미터를 달리다 산속으로 달아났지만 사람과 마주쳤다면 아찔한 상황이 벌어질 뻔했습니다. 잔디가 벗겨지고 흙이 무너지고 묘 5기가 성한 곳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멧돼지 떼가 묘지를 놀이터로 삼은 겁니다. 아주 그냥 엄청 서스라치게 놀랐어요. 묘를 이렇게 다 뒤집어 놨으니. 고구마 주산지인 또 다른 마을 농민들은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내려와 밭을 습격하는 멧돼지와 고라니, 너구리 등 야생 동물들 때문입니다. 그물망에 전기 울타리를 설치하고 야간 순찰까지 돌고 있지만 피해를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잠도 못 자고 또 밤에도 밭에 나가봐야 되고, 이게 왜 그러냐면 한 번 들어오면은 엄청나게 많은 양을 그냥 해집고 다녀버리니까. 이에 따라 해남군 등 일부 자치단체는 유해 야생동물 포획을 위한 자체 피해 방지단 운영을 한 달 앞당겨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개체수가 많아져 계절을 가리지 않는 데다 출몰 면적도 넓어 유해 야생동물 습격으로 인한 농가의 시름은 해가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용훈입니다. 찬반 입장이 엇갈려 보류되었던 순천시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가 관련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순천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는 오늘 지난 2월 발의됐던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에 대한 찬반 투표 결과 찬성 4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는 오는 24일 본회의에 상정돼 전체 위원들의 의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에 통합진보당 소속 지방의원들이 국가와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재인 순천시의회 의원과 김재영 여수시의회 의원 등 6명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통진당 해상 결정일부터 1심 선고와 또 가처분 인용 결정 때까지 지급하지 않은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급해야 한다며 지방의회도 자신들의 의정활동을 배제시키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통진당 의원들은 지난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의 해상 결정 이후 의정활동이 중단됐다가 퇴직결정 불복 소송에서 승소해 현재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20분쯤 여수산단 내 모 화학공장 작업장에서 정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근 12개 사업장에서 순간 정전이 발생했지만 복구가 완료돼 별다른 재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화학공장 내 4곳의 작업장에서는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수시와 한전 등은 변압기 고장으로 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양의 전통 축제인 광양읍 숯불구이 축제가 오는 9월 21일로 확정됐습니다. 광양 전통 숯불구이 축제위원회는 올해로 16번째를 맞는 전통 숯불구이 축제를 오는 9월 21일부터 24일까지 나흘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는 이번 축제가 단순히 먹고 마시는 축제가 아닌 참가자들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기획했으며 이달까지 축제 대행사를 선정하고 축제 준비에 만전을 기할 방침입니다. 주말을 맞아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프랑스 문화체험 행사가 열립니다. 내일 오후 2시부터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프랑스 낭트시 대표단의 현지 음식 공개와 음악 공연, 재활용품 체험 등 다양한 부대 행사가 마련돼 방문객들을 위한 이색 볼거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순천시와 낭트시는 지난 2009년 우호 협약을 맺고 각 지역에 기념 정원을 조성하는 등 꾸준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